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약간의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정함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다정함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다정하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마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시기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한지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춰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적인 동요를 겪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무심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다정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걸다 보면 그 사람이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없을 때 여러분은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여러분을 속박하고 결국은 그 관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해줄 때는 행복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감정이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60% 정도만 상대방에게 할애하고 나머지 40%는 자신을 위해 남겨둔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도 물론 아픔은 있겠지만 100%를 쏟았을 때보다는 충격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남겨둔 마음의 여유는 이런 작은 충격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은 스스로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은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고 마음을 전부 쏟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자와 상담 전문가들은 잘 보이고 싶을수록 오히려 덜 보이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 애쓰면 여러분은 쉽게 만만한 존재로 여겨지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줄 때도 적당한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킨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한 관계는 때때로 행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격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다 보면 그 관계가 힘든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잃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고 관계에 적당한 거리나 규칙을 정해 그 안에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챙길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챙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최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 능력이나 체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생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심하게 지치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자 노력하면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정쩡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은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7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주고 남을 돕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싫거나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언젠가는 회의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의로 상대를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부탁이 올바른 부탁인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들어주어도 되는 부탁인지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돕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인지 판단하고 만약 무리하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탁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며 그 내용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서운한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상대가 아니니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십시오. 거절을 미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위로하는 표현은 괜찮지만 너무 미안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 난감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한 거절은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상대방이 무례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을 돕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진다면 즉시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은 소중합니다. 8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다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며 자기 자신을 굽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무심한 사람이 된다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여러분이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9번째,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에게만 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다가도 자신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자신의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평소의 조용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닥친 일을 해결하곤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람이란 평생 함께 어울려야 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수가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조용한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해 먹어도 탈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든 간에 실제 모습보다 훨씬 약하게 보며 만만한 상대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양보하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피하기에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됩니다.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받을 정당한 대가라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닌 자기 몫을 먼저 챙길 줄 압니다. 남의 것은 절대 탐하지 않지만 정당한 몫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나 동료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챙깁니다. 대가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요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거절도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말다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가족이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물론 갈등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고 남들과 다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야 할 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착한 사람이 피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니 다를까 날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그냥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급하니 별다른 노력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못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쉽게 얻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착하지만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지 부당한지 아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어느 정도 우기는 것이 있더라도 이치에 어느 정도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며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고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오히려 해결책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기회로 삼는 모습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주먹다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태도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대외적으로 조용해 보이고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만만하게 비춰졌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갈등만 일으켜도 알아서 물러났기에 긴장할 일이 없었지만, 갈등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긴장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갈등이 먹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목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지만, 자신의 사람에게 오는 피해를 막아주고 자신의 사람 것까지 챙기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에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더 다가오고 못된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하기에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10번째, 지나친 다정함은 때로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다정할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이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는 억누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점차 지쳐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 위에서 성립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정함을 표현하되 그 다정함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푸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도 받을 줄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정확히 균형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관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